19번 보세요. 19페이지. 자, 우리 결정권자 아까 다 설명했던 것들, 원칙은 시도자 대도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외를 구별하시는, 기억번에 시장허수 하는 경우는 시장허수가 위반한 걸 전제로 하지만 다 지구단위에 관련된 거예요. 지구단위기의 구역이든 지구단위기 계획이든 2번에 행위 제한을 폐지하고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것이든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만 시장허수가 합니다. 국장이 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잖아. 국장이 위반한 거, 가장 넓은 개발지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면 국가교육과 연계가 필요한 이 말이 붙었을 때만, 해양서부 장관이 하는 것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하나만 존재합니다. 결정한 협의심의에서 같은 것 보시면 되는데, 뭐 니은번에 뭐 따로 국장으로부터 다 같은 거 하고 나서 따로 국장이 협의하는 것도 있죠. 보실 분이 알아서 보시고, 심의에서도 같은 급 경미한 상황 때 생략할 수 있다. 자, 넘기세요. C번에 공동심의사항도 좀 특별하지만 이것도 그냥 있어요. 공동심의사항. 그러니까 공동심의사항이라면 여기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회법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지만 건축법에는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그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같이 받으라는 점에서 공동심의사항이에요. 근데 우리 관리기록자는 내용 중에 왜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같이 받느냐, 건축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심의를 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역시 지구단위에 관련된 거 하나입니다. 우리 지구단위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풀어주는 규정이 있어야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공동심의사항이 역시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만이잖아. 지구단위 계획이든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이든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 도시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으라는 것이 됩니다. 고시, 결정한 사람이 고시하죠. 열람은 특강장소에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열람기한 제한은 없어요. 어차피 즐거운 것은 과학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30일 이상 열람시키라. 그런데 관리계획은 열람기한 제한이 없어요. 30일 이상은 열람시키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보여줘야죠. 국민을 구속하는데 구속받는 국민이 보여달라면 항상 보여줘야지. 그래서 열람기한 제한을 안 한다는 거지. 여기는 30일 이상이 아니고, 관리계획 정비라고 해서 5년마다 재검토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이거 5년마다 재정비와 구별하실 내용이 2번에 나오는 얘기잖아. 5년마다 재정비는 하는데 정비 시에 타당성 검토 사항 중에서 도심계획 시설 결정 고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도심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결정 고시가 됐다 그러면 빨리 사업 시행을 하라. 3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다. 3년 내 미시행되고 있다라면은 문제 있는 결정이라고 봐서 그 결과를 새로운 관리 기반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마다 재검토하는 게 아니고 재검토는 5년마다 하는데 도심계획 시설 결정이 이제 3년 내 시행이 안 돼. 그래서 세 가지 계획 중에서 우리 3년짜리는 3년 미시행 요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 5년짜리고. 그리고 3번의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기득권자 보호 있잖아.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 보호하는 건 똑같고, 착수한 자는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냥 계속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고도 필요 없어요. 단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시수,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두 가지 구역 지정이 된 경우에는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3월 내에 시장허수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3월 내 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3월 내 신고. 그러면 이제 기나긴 좀 귀찮은 거 다 했고, 이제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먼저 용도 지역제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그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지역지구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궁극적으로 국토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지구와 구역은 일부 토지를 대상으로 이제 국지적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구는 지역을 보충할 때 하는 것이고 구역은 지역적으로는 따로 정하는, 이제 국지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중복 지정 여부가 세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칸 사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복 지정 여부만 판단하신다면 용도 지역 간에만 중복 지정이 안 된다 그랬던 거 있잖아.
용도 지역은 땅의 특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분류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땅이 하나의 지역일 뿐이지 둘 이상 지역으로 중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관리지역은 관리지역,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이지 동시에 도시지역이면서 관리지역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중복지정 될 수 있어요. 지구는 지구마다 다 통제하는 영역이 다르니까 지구끼리 중복지정 가능하고 구역끼리도 중복지정 됩니다. 필요한 경우 각각 그곳에 대한 구역을 나름대로 통제하면 돼요. 서로 간에도 다 돼. 지역과 지구는 원래 중복지정, 지역이 있고 나서 지구가 그 위에 들어서니까 지역지구는 중복지정. 지역과 구역도 그래요. 지역이 있고 나서 구역이 지정되면 구역이 그곳에 들어서니까. 지구와 구역 사이에도 중복지정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듯이.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간의 중복지정 여부를 따진다 그러면은 용도 지역 간에만 중복지정이 안 된다는 표시가 하나 돼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된다잖아. 나머지는 다 된다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핵위장 근거도 그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건축 제한 제한하는 게 원칙인데 전국을 대선하기 때문에 지구는 지역보다 훨씬 작은 것이라 대통령이 0이 아니고 지방에 가져가는 조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반면에 구역은 보통 이제 다른 법률로 따로 이제 행위자를 정하고 있는 거 살짝 표시를 해놨을 뿐이지 그냥 알아서 이건 정리할 때 하시라 살짝 해놨고 일단 중복지역 여부만 제가 좀 해서 신경 써드렸고요. 자 이제 용도지역 분류 들어갑니다. 자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관리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용도지역 분류가 22쪽에 나오는 거 양가로 2번부터 나오는 거 별표 3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지역 분류니까 아마 뭐 지역에 행위 제한하기 전까지만 이제 오늘 하면 돼요. 진도상으로는. 여러분 나눠드린 그 문제에서도 지역에 행위 제한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지. 아이고. 분류까지. 야 그런데 분류라면 우리 공법을 그래도 저한테 들으신 분이라면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하려도 머릿속에 쫙 펼쳐져야 되는데 한번 머릿속 살펴봐요. 펼쳐져 있는지. 펼쳐져 있어요? 말하면 이해하는 거 아니죠 지금? 자, 책 보지 말고 그러면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가장 기본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요. 자 혹시 얼마나 그리고 있나? 4개 지역부터 도관농. 자 도시지역이 다시 주상공록. 주거지역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0에 따라 전일준 전용이 1종 2종 일반이 1, 2, 3종 상업지역이라면 중일근유 공업지역이라면 전일준 녹지라면 보생자. 그러니까 보생자. 관리지역이 보생계. 잘하고 계시네. 좋아요. 오늘 강의하는 내용 중에 오늘 지금 제일 기분 좋네. 자, 도관농자. 자, 다시 우리 확인만 그냥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냥 책 내용 그대로 뭐 책을 다시 검토할 필요는 없고 다 머리 기본이라 별표 3개짜리라. 인과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하는 밀집이 예상되는 곳이 도시역이고요. 반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여러 가지 보전할 것들 열거하고 있는 자연환경, 해안,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 보호 보존할 거 다 들어가 있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그리고 농림은 농림 구별돼 있잖아. 농사 잘 짓, 임업 잘할 땅. 농림업 진흥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농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땅이 농지법에 한 농업진흥지역이 됐든 림에 해당되는 게 산지관리성 보전 산지 등이라고 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곳에 농림업 진흥에서 지정하는 관리지역은 나머지 세 지역에 준하는 도시지역에 준하는 농림지역에 준하는 자연환경 보전에 준하는 이게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인과 산업이 제일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상공로로 나눠지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주상공로. 이 말은 그 대신 그대로 녹아 있어요. 거주의 안정을 위해서 상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주상공로. 그리고 관리지역이 세 지역에 준하기 때문에 이 관리지역이 건강을 관리하기 소리 보생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계모임을 만들었다 보생계. 그래야 건강관리가 된다 이렇게 했던 거. 이게 보생계라면
이게 여기에 준하는 거 아닙니까? 생산은 여기에 준하는 것이고 기획관리는 여기에 준하는 것이라. 이 보존관리라면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에 지정한다. 여기에 준하는.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곳에 여기에 준하는 생산관리를 지정한다. 기획관리라면 도시로 편입이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그 자연경관과 제한적인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이걸 계획관리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에 준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요것이 법의안 분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계 법률 자체에서는 이렇게만 간단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인과산업이 많은 주상공동만 다시 법 밑에 있는 대통령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를 세분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세분 못하고요. 우리 주거지역이라면 여러분들이 하셨듯이 전일준이 되겠습니다. 전용 일반준, 전일주입니다. 전일주라는 게 주거와 공업이 전일준이죠. 그죠? 공업지역도 전용, 일반, 준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 전용이 다시 2종으로 일반이 1, 2, 3종으로 나눠지고 상업이라면 중일군요. 중심, 일반, 근린, 유통을 얘기합니다. 녹지라면 보생자니까 보존 녹지와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 이렇게 보생자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이 뜻이라면 전용 일반의 차이가 이게 주거환경이 더 좋으니까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공통점이에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고 일반 주거하면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인데 양호한이냐 편리하냐 이게 구별인데 양호한이 전용이지만 1, 2종 나눠지는 것은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1종 전용,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2종 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이 편리한인데 1, 2, 3종 나눠지는 것은 저층주택 중심이냐 중층주택 중심이냐 중고층주택 중심이냐 거기에 따라서 각각 편리한을 연결하는. 여기서 무엇이 저층이냐 4층이야 제한하는 걸 얘기합니다.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요. 중층은 옛날에 18층 그러다가 지금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 3층 중에서 저층만 이제 4층이야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항상 준차가 나오면 주거 기능에 주거 지역에서 속해 있으니까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지만 다른 기능이 섞여 있어서 준차를 붙였다 그랬어요. 주거가 아닌 요거보다 비싼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준주거가 됩니다. 그래서 상업 지역이 제일 비싼 곳이면 그 다음에 준주거가 비싼 곳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지역이 이렇게 나눠진 건 이 말이 그대로 녹아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제 전체적인 상업기능 다 하지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여기는 중심지 도심 부도심이 중심지죠. 도심과 부도심 도심 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담당이요. 이것은 도심 부도심하는 게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그리고 근린상업이라면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게 근린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 근린 지역이 말이 들어가요. 가까이 이웃하는 근린 지역에서 그 대신 간단한 곳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체 상업 기능이 아니고 간단한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급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근린 상업이라 이 중에서는 제일 떨어지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일용품 서비스 공급에 그치기 때문에 유통은 도시 안정과 유통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 그 말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공업에서 전용 공업이란 어떤 공장을 수행할 것이냐 중화학 공해성 공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에는 일반적인 공업 기능 담당이죠. 일반적인. 그래서 전용이 중화학 공해성 공업이 들어간다면 일반은 일반적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전용이 아닌 거. 중화학 공해성 공업이 아닌 거 생각하시면 돼.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에 해가 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준공업이라면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이거보다 더 비싼 요 기능 섞여 있는 거. 아까 이것은 요 기능 섞여 있고 요거는 두 기능이 섞여 있는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보완이 필요한. 녹지라면 이게 순수 보존이지만 거기다가 그냥 보존 얘기만 있다. 순수 보존 녹지요. 생산 녹지라면은 농업적 생산을 해서 개발을 유보하겠다.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못하게 막겠다. 생산 녹지. 자연 녹지라면 불가피한 경우에 이게 자연스럽게 개발된다. 원래 보존할 필요가 있잖아. 불가피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비록 제한적이나마 어느 정도 개발이 허용된다. 자연스럽게 개발되는 자연녹지다 이렇게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설명했고 요거는 제가 그 전에 상세했으니까 그냥 요거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안 읽어드리고 그 방송 밑에 참고는 별 얘기 아니고 신설된 거라 그냥 적어놨지만 작년 말에 신설된 것이라 적어놨지만 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주상등록을 0에 따라 이렇게 세분한다 그랬잖아요.
0에 따라 세분되는데 이 세분된 것을 필요하면은 조례로 다시 세분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조례로 다시 세분할 때 근거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기존에는 이제 조례로 얘기가 없을 때는 이것만 이제 지역에 나왔지만 이제는 이 주상등록 중에서는 토지공개 확인서를 띄워봤을 때 우리가 못 봤던 지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세분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중심 상업이다 그러면 다시 이것이 어떻게 이제 나눠지는. 그건 이제 조례로 정하면 우리가 내용 못 배운 것 중에서 나오겠죠. 이런 근거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복잡한데 뭐 자꾸 복잡하게 만들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그 내용이고. 또 읽어드릴까요? 아직 여러분들이 본 적 없으니까. 시도의사 대도시장 원칙적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0 밑에 있는 게 조례잖아요. 지역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으로 0에 따라 세분된 주상등록, 즉 이거 0에 따라 세분된 주상등록 이 다양한 것을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까지 하면 되겠네요. 오늘 그죠? 자, 우리 용도지역 지정 특례. 이것도 뭐 별표 2개짜리니까 그 전에 참 잘했던 거, 자주 했던 거. 자, 원래 용도지역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 세운다라고 했잖아요.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서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례라는 것은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어느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특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지정에 특례라고 하는 건데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뻔하니까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게 둘로 나눠지죠. 그죠? 그게 둘로 나눠집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인 바다에 이어서 공유수면 중에서 바다만 얘기해줘. 매립할 때는 공유수면인 바다를 매립해서 매립지가 생겨났을 때 인정하는 특례와 기존에 있는 땅인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타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곳에 대한 특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 이 내용 하기 전에 이 둘의 기본적인 차이라는 것이 공유수면 매립지라면 특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를 의제라고 표현했다라면은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어느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예요. 근데 지정해서 알려주는 게 고시인데 고시는 된 것으로 보지 의제되지 않기 때문에 고시는 결국 알려주는 절차는 특광시장호수가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해야 됩니다. 근데 타법률에 지정된 곳에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지역, 농림, 세 가지가 있는데 셋 다 공통점은 그 세 지역 중에 하나로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본다라는 거야. 결정고시 의제가 되면 결정과 지정 똑같은 얘기니까 고시도 의제가 되기 때문에 고시도 할 필요가 없느냐? 새로 해야 되느냐? 새로 생겨난 땅이잖아. 매립지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데 이건 기존 땅이고 이건 새로 생겨난 땅이기 때문에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을 알려는 줘야 할 거 아니냐 사람이. 이건 기존에 있는 땅이니까 알려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 내용이 더 중요한데 항상 공유수면 매립지라면 주로 서해안을 매립했을 때 이쪽이 육지고 이쪽이 바다다 그러면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매립지가 생겨나면 이 4개 지역 도간농자가 기본적 분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매립지라고 하면 매립지가 생겨나는 순간에 이 매립지는 매립 목적에 따라 써야 돼요. 이 매립 목적에 따라야 되는데 이 매립 목적에 따라서 4개 지역 중 하나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관리계획 세워서. 산업단지 조성이 목적이다. 그러면 공업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 농경지 조성이 목적이다.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거든요. 지정을 해야 돼. 그런데 이때 특례는 어느 때 인정되냐면 여긴 매립 목적이랑 반드시 매립지가 생기면 그와 이웃하는 지역은 당연히 있어요. 이 매립지와 이웃하는 용도지역이 있을 때 이 두 용도지역을 비교를 해서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는 용도지역을 비교를 해서 둘의 내용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특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둘의 내용이 같다라면은 어차피 전체가 똑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힘들게 관리계획 뭐하러 세우느냐? 이 땅은 저절로 이웃하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실을 고시하라. 이게 특례예요. 예를 들어 여기 농경지 조성이 목적인데 농림지역이다. 그럼 전체가 같은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 조성이 목적인데 도시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같은 내용에 속하는 거예요. 둘의 내용이 다르다. 특례 인정 안 돼. 아까 농경지 조성이 목적인데 도시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럼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아니면 전체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있거나 이웃하고 있어도 다릅니다.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면 전체로서는 여기랑 같을 수가 없이 다른 경우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특례가 인정 안 되고 특례가 인정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매립 목적에 맞게 사기지 중 하나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립지입니다. 그래서 매립지에서 1번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공수원 매립지 받아야 하는데 매립지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모시면 돼. A번의 매립 목적이 인접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둘을 비교해서 같을 때잖아. 같을 때. 그러면 그 매립의 중고용가를 쓸 때부터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잖아요. 관리기 세운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특광지장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되고요. B번이라면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잖아. 다른 경우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죠. 전체가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니까 그 매립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기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례가 인정 안 되는 케이스죠. 이거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매립지가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의제라고 해서 A번에 하나, B번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이 세 가지인데 다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는 게 아까랑 차이점이고, 먼저 A번의 도시로 결정 고시로 보는 경우는 5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구역 등으로 다른 법에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로 결정 고시로 본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랬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원래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항만법에서 항만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든 2번의 어천왕법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든 둘 다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잖아. 항만구역, 어항구역인 공유수면 바다가 어디에 연접하고 있느냐, 둘 다 도시지역에 연접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공유수면은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공유수면에서 항만을 설치한다, 어항을 설치한다, 엄청난 개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관리계획 결정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야 이렇게 개발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유수면이 어느 육지에 연이어 접하고 있느냐,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됐다는 거예요. 매립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판인데 도시지역에 연접돼 있으니까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도시지역으로 파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 2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연접된지를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요약서만의 장점이잖아요. 그래도 도시에다 제가 밑줄 쫙 거는 게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연접한 그러는 순간에는 특례 인정 안 돼요. 도시로 의제가 안 되지 그때는. 이렇게 구별하시는. 세 번째가 산업 입장에 개발하거나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얘기하지, 괄호 속에 있는 것처럼 산업단지 중에 농공단지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거. 산업단지 중에서는 농공단지가 제일 작은 거예요. 농촌지역의 유효농도를 흡수해서 제일 작게 지정하는 것이라 도시적으로 의제를 안 해도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로 갈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엄청 큽니다. 일반산업단지, 옛날 지방산업단지를 얘기해요. 도시첨단, 도시지역에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얘기하는데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공장이 쭉 들어서야 된다고, 이게 개발이 되면. 그러니까 공업지역에 속하는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땅 아닙니까? 왜 관리계획 세워요? 세울 필요도 없지. 뻔한데 글로 가는 게. 그래서 농공단지는 빠진다는 거. 그래서 이 파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뭐 도시로 의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뭐 의제되는 것은 구별하라고 했을 때 산업단지라고 통칭해서 쓰게 되면 그때는 틀려요. 산업단지라면 농공단지까지 해서 4가지를 다 얘기하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산업단지는 무엇만 농공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단지가 도시로 의제가 되니까 주의하시고. 택지개발초초반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엄청나게 이제 택지로 개발할 거 아닙니까? 주거지구에 속한 도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구역, 예정구역,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이게 발전소 전원이 발전자가 아니고 전기전자라서 전기전자. 그래서 전원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곳은 발전소 설치하는 그런 개발하겠다. 예를 들어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엄청나게 개발합니다. 그쪽에 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단 괄호 속에 수력 발전소나 성변전 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전원개발 사구역 등이라 하더라도 다른 발전소가 큰 개발이지, 수력 발전소는 물만 막아놓고 물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발전된다 그랬죠? 사람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랬죠?
큰 계곡 막아서 이게 발전하는 것이라 도시로 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송변전 설비는 일반 발전소가 아니에요. 송전 변전 설비라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발전소에 비해 보면. 그리고 송전 변전 설비도 주로 상대적으로 송전이 더 큰데, 그래봤자 사람 없는 거 피해서 산 이런 데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도시로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 제외되는 거. 그리고 B번에 관리지역을 전제로 해서. 자, 이거는 이제 관리지역이 있어요. 여기 관리지역이라면 도관의지에 관리지역이 있는 땅을 그럼 관리지역의 행위자를 그대로 적용할 텐데, 여기에 농지가 있고 산림이 있을 때, 산지가 있을 때, 이 농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이 농지법에서 지정됐다라면 농업을 진흥할 지역이니까 농사 잘 지을 땅이고, 아까 우리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의 농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원래 들어갈 농림지역으로 들어갈 땅이니까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저절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농업진흥지역이 잘 농사짓는 땅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관리지역으로서 관리지역의 행위자는 그대로 여기다 정하게 되면 그만큼 파괴되거든, 파괴돼.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이 전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간다는 건 너무 뻔하니까, 우리가 지역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전제 조건을 통해서만 그렇습니다. 농림지역보다 원래 가야 될 농림지역보다 행위제한이 좀 더 완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돼요. 완화되어 있을 때 그래서 관리지역을 이렇게 안 보내고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이게 망가지기 때문인데, 그럼 이보다 더 센 다른 지역인 도시지역은 왜 이런 특례가 인정이 안 되느냐. 이 도시지역은 기본적으로 개발할 땅이라고 했잖아, 개발할 땅. 제가 이거 할 때 도시가 개발, 비도시 보존, 주상공 개발, 녹지 비도시 보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적으로 개발할 땅이라 애초에 농업진흥지역을 원칙적으로 이곳에 있는 농지는 지정을 못해요. 농지법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도시지역 중에서는 특별시 녹지지역이 아닌 나머지 녹지지역만 예외적으로 하는지 전체 도시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지정을 전제로 한 특례는 인정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행위제는 완화되어 있지만 이것만. 농림지역은 당연히 필요 없죠. 농림인데 농림지역 행위제한 그대로 적용하지 왜 이걸 의지한다는 얘기를 씁니까? 필요 없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 농림지역보다 행위제한이 더 강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개발을 못하는 곳이라 요거를 요렇게 보내지 않아도 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사짓는 쪽으로 훌륭하게 쓰일 수 있어요. 농림지역보다 행위제는 완화되어 있는 곳이 문제되는데 여긴 지정 못하니까 관리지역만 전제라고, 마찬가지로 관리지역에 있는 산지에 대해서 이 산지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됐다라면 우리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에 들어갈 땅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둘 중에 하나로 의제된다는 점에서 둘이 차이가 납니다. 전제는 똑같지만 여기서 농림의 림이라는 것은 임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보존산지는 임업용인 건 맞아요. 근데 모든 보존산지가 임업용만은 아니거든. 대부분이 임업용이지. 예를 들어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있는 보존산지라면 이거는 임업 목적이 아니고 나무 목재로 생산하는 게 임업 아닙니까? 자연환경 보존 자체가 목적이거든. 그래서 예외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산지는 지정할 때 둘 중에 어디로 갈지를 보존산지에 지정하는 산림청장이 고시를 해줍니다. 둘 중에 하나로 의지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관리지역 안에 이 전제 조건을 잘 보시라고 제가 밑줄 닦아놨고, 관리지역 안에 농지 중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장소로 보는데, 그 아래는 관리지역 중에 보존산지라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둘 중에 하나로 의지되는 게 차이점이고, C번 보시면 위에 구역 등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과거로 되돌린다. 다만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 자, 이건 여기서뿐만 아니고 모든 공부에서 다 쓰는 얘기라고 그랬죠. 어떤 것이 지정에 대해서 의제가 됐다. 예를 들어 아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순간에 그 땅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장소로 본다는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 택지개발지구가 없어지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가 되면 택지개발지구로 의지됐던 이 도시지역의 효과를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항상 해제에서 생기는 얘기예요. 도시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마찬가지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해당 사업이 미시행될 때 해제, 사업 시행이 완료될 때 해제라고 했잖아. 그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해당 택지로 개발한 사업이 완료가 됐다.
사업 다 끝났죠? 그럼 택지개발 지구 유지할 필요 없잖아. 반대로 사업 시행이 안 돼도 택지개발 하기로 해놓고 택지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촉진해서 일정 시기까지 안 하면 그거 없애버리겠다. 사업 미시행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은 항상 해지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업 미시행, 사업 시행 완료. 효과가 역시 같죠, 그죠? 만약에 사업이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다면 그것으로 해서 의지했던 그 효과는 유지할 필요가 없죠? 사업 안 하기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과거로 되돌려야지. 아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됐잖아, 그죠? 근데 그게 사업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다라면은 과거 지역으로, 도시지역이 아닌 원래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봐야지. 근데 사업 시행 완료로 해제가 됐다라면 사업은 다 끝났는데 과거로 되돌리면 큰일 나죠? 그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똑같은 얘기가 지금 거예요. 원래라면 지금 해제될 때는 지정 이전의 용도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만 개발 사업 완료로, 사업이 완료로 해제가 됐다 그러면 제외, 그러하지 않다.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발법 정비법 할 때는 그 사유를 구별하시잖아. 사유를.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이시행 막 이렇게 하는 거.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배웠는지,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을 얼마나 지금 기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도 한번 수업 들으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법 처음부터 했는데요. 국회법 용어부터 들어갔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두리성의 특권시군에서 지정이 되면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정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고, 도시군계획은 도시군이 계획하는 게 특광시군이에요. 특광시군. 특별시 광역시 구 아니고 시군 단위지 도 단위 아닙니다. 그리고 이 특광시군 중에는 군 속에는 이제 도 밑에 있는 군만 포함되기 때문에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 이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둘을 합쳐 부르는 게 도시군계획이고요. 그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이제 종합계획 성격도 있다 그랬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러면 특광시군에 대해서 이제 교통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내용이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변경, 두 번째 내용이 개도시 수입 5가지 구역의 지정 변경이 나오는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관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 내용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고, 네 번째 내용이 도시개발사업 장부사업에 대한 계획,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세우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러면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즉 특광시군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뭐 입지규제 최소에 대한 입지규제 최소 계획도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의 종류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했죠. 기반시설 종류 중에서 우리 교통시설에 가면 뭐 교통에 관련된 거 쫙 관련된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에 관련된 거. 그리고 공간시설에는 공간을 이런 광장, 공원, 녹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유통공급시설에는 유통공급에 관련된 거, 뭐 전기, 수도 등 쭉 유통공급에 관련된 거 쭉 연상하시면 돼. 시장도 물건을 유통하니까 시장도 들어갑니다. 그죠? 공동구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이제 건물 하나에 불과한 공공목적의 뭐 학교 등 여러 가지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방제시설이 있어. 방제시설이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거 방자 다 들어가 있지만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특히 수재를 막기 위한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 느낌 잡으시되 그냥 헷갈리기 쉬운 거, 특히 보건위생시설이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시설이라 종합의료시설 당연히 들어가면 특히 죽음에 관련된 장사시설이나 도축장 같은 게 들어가는 게 보건위생시설이에요. 위생적으로 관리하겠다. 환경기초시설도 좀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특히 하수도는 수도가 유통공급시설인데 비해서 하수도는 환경오염을 할 때 환경기초다. 차에 관련된 것이 교통시설이지만 폐차장은 환경기초에 들어간다. 그리고 뭐 수질오염 방지시설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갑니다. 빗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 여기 환경기초에 들어가고 그 정도. 그리고 이 기반시설 중에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다 그러면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광역시설이다 하면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도로철도처럼 걸쳐 있거나 아니면 항만공항처럼 어느 한 곳에 있어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두 가지들을 합쳐서 광역시설이라고. 공동구라면 각종 지하 매설물,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공동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공업시설에 들어갔고요. 도심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면 공적개발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 도심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내용 중에 세 가지,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도심계획 시설 사업 하나, 개발san 개발사업, 그리고 정비san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심계획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있어요.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로, 웬만한 건 다 공공시설에 들어가면 됩니다만 좀 작은 거, 개인이 많이 투자하는, 그래서 주차장이나 저수지나 그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하나여 공공시설에 들어가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 정도는 좀 제가 주의하시라고 했고, 국가계획이라고 하면 국가 차원의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수립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정책적 목적으로 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걸 따로 국가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나오는 관리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발밀도 관리계획과 기반시설 부담비용계획. 개발밀도 관리계획은 개발밀도가 너무 심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심해서 관리하기를 건폐율과 이용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땅. 기반시설 부담비용,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땅이라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해서 지정하는 땅이고요.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인데,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합니다. 계획간의 우선 관계는 당연하죠. 뭐 국가계획과 광역투기계획 등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한다는 얘기고, 광역투기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다면 광역이 그때는 우선하겠죠. 그런 것도 살짝 했고, 이제 용도 세 가지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면은, 먼저 성격 관련해서는 광역투기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성격이 비슷합니다. 둘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 장기적 추상적이에요. 국민을 구속하지 않아요. 행정청만 구속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어서 국민은 행정행성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이라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행정행성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계획 수립 절차를 머릿속에 좀 그리셔야 되는데, 그 계획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 계획 다 요것 포함해서 다른 계획도 사실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라면 그 행정청만 구속하면 되기 때문에 국민을 구속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각각의 행정계획의 수립권자가 참고해야 될 각종 기준이 나오면 요거는 맨 뒤에 행정청인 국장이 정한다. 국토부 0이 아니고 국장이 그냥 정해주면 따라간다. 그거는 이제 공통점이고요. 자, 계획 수립한 절차를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광역시는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광역시가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광역을 할 때는 항상 광역권의 지정과 광역시의 수립을 나눠서 보셔야 돼.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이때 계획 수립하는 원리 자체는 수립과 승인인데, 수립하기 전에 기초조사, 그 다음에 공청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지방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고, 승인권자에게 서류 보내면 윗사람이죠. 승인권자에게 보내면 승인권자가 협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공고하려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 구조는 기본계획도 똑같아요. 관리계획도 입안과 결정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대부분 비슷한 말을 씁니다. 그렇게 틀을 잡은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원리는 각각 그 행정청이 자기 관할구에 위해서는 그 사람이 수립하는 걸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예외는 있으면 그 사람이 기본으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둘 이상의 특권시에 관련되는 광역을 얘기한다면 광역권의 지정과 계획 수립을 나눠서 보셔야 된다고 했지만, 지정하는 경우에서는 항상 둘밖에 없어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기 때문에 같은 도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 즉 같은 도에 걸치는 경우랑 도를 뛰어넘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고, 권해 지정이라면 계획의 필요성 판단이기 때문에 그 지정되는 곳에 윗사람이 지정을 하면 계획 수립은 관련되는 행정관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광역기관의 권해 지정을 물어보게 되면,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일부를 하면 구구는 면단이고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뭐
공간구조 기능 연계시키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핵심은 광역권의 지정은 같은 도에 걸쳐서 지정한다.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국장이 하는 요거만 좀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계획 수립을 묻는다면 먼저 수립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운수, 구청장만 없다 그랬잖아. 이 사람 중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구체로 나눠서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걸쳐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시장은수가 공동수립이라고 그래요. 시장은수가 공동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시장은수가 3년이 될 때까지 시장은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런 얘기 있으면 도지사가 단독수립해야 된다고. 이때도 해야 된다지만 예외적으로 시장은수가 요청하든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은수와 도지사 간에 공동수립할 수도 있고 시장은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수립 할 수도 있는 예외를 생각하셔야 되고 반대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만약에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관계의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3년이 될 때까지 권을 지정한 대로 3년이 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라든지 처음부터 국가와 관련된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고 이때도 시도지사와 국장 간에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승인권자를 얘기한다면 시장은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이고 신청해서 받는 것이고 시도지사 등이 수립했으면 국장의 승인을 받는 건데 이 시도지사, 도지사든 시도지사, 공동이든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원래 국장 승인 받는 건 맞습니다만 시장수와 도지사 간에 공동 수립하든지 아니면 시장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그 경우는 시장수 뜻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권자로 나섰기 때문에 도지사가 수립권자지만 국장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거를 좀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한다면 수립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할 때 기초조사를 했다 그러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이 기초조사 정보체계는 이제 5년마다 변동사항을 검토하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재검토는 없어요. 5년 재검토는 광역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기본계획 들어가면 도시군 기본계획 가면은 절차는 똑같은데 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대해서 수립한 것이라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에서 수립한다 보시면 돼요. 특광시장에서 수립을 합니다. 방향이라 따라서 하는 일치 없어요. 특광시장에서 많습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때 이원화되어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라면은 완벽한 자치권, 국장 승인 받자고 본인이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시장으로서는 아직 작기 때문에 시장으로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제 관련된 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기초조사에서 약간 광역과 차이가 나는 게 여긴 기초조사 내용에 재취하성 분석 토지 적성 평가를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해야 되지만 입안으로부터 5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역시 그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여기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우리 시군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여긴 따로 있잖아. 시군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인구 10만 이하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 인구를 떠나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 관할구역 전부 일부가 아니고 전부에 대해서 광역지역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인접한 특관시를 끌어들일 필요 있으면 끌어들여서 수립할 수는 있어요. 끌어들여서 여기서는 공동이 아니고 그쪽에 이제 저가 협의만 해서 특광시장원서가 단독으로 수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중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시장원수가 이제 도지사에게 승인처럼 도지사가 뭐 협의심을 거쳐 승인해주는 거 이거 그런 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고일람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여기서도 그 정도로 보시되 만약에 이제 공통적으로 지방의견을 듣는다면은 다 들어야 되는데 그죠? 관련 같은 급에 해당하는 지방의견을 듣는 것이고 승인권자 입장에서도 누구랑 협의라고 심의를 받느냐? 같은 급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장관이 한다면 국장이 한다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의 심의. 장관이 아닌 사람이 한다면 중앙장관 빼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지방도시의 심의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만약에 더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방의 의견을 물어본다 아니면 협의 요청을 했다는 각각 30일 내 의견 제시하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공청회를 둘이 공동적으로 하는데 우리 공청회라면은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고 열람도 30 이상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관리계획 들어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가면은 입안과 결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입안하기 전에 기초조사
그 다음에 주민이 이걸 직접 들어요. 공청회는 없어요. 근데 별거 아니고 이때도 주민의 만약 의견을 듣는다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알리고 14일 이상 열람시킨 다음에 그때 의견 들어서 답변은 60일 내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잡다하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방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결정권자가 협의심이 거쳐 결정을 하고 결정한 사람이 고시하면 열람은 특검서에 맡긴다라고 했는데 이건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 등 세 가지가 들어가지만 뭐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은 모르셔도 된다 그랬고 주민의 의견 정치 있었고요. 지방의 의견 정치라면 모든 걸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방의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들어야 되고 중요한 광역에서 중요한 기반설까지는 듣고 나머지는 안 듣는데 특히 안 듣는 예로서 지구 다니기 같은 거 작으니까 안 듣습니다. 그럼 이때 이방권자 누구냐? 이방권자는 특광시군. 특광시장원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이에요. 인자펀스를 끌어들이면 관련된 특광시장원수가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자를 정하는 것도 있고 항상 이때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윗사람에게 조정 또는 지정받는 거는 일반적 원리라고 했고 제가. 그런데 특광시장원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도지사국장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도지사람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역 등을 지정한다.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지정할 때 국가에 관련된 경우 국장이 할 수도 있었는데 별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입안권자가 입안을 할 때 주민이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 제한제도로 갑니다.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는 사례는 기지, 산행 4가지만 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기, 지구 단위 계획이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든 산업 유통 개발 제한지구 행위라면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단으로 대체하는 게 행위인데 기지 산행 4가지만인데 동요권 면적 기준으로 5, 4, 3, 2 동이다. 그래서 기반설에 대한 것만 5분의 4, 나머지 지산행은 3분의 2 동의. 특히 여기서 산업유통 개발진이고 제한할 때만큼은 아무데나 안 되고 자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생계다. 자생계,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계획관리가 이때 전체의 50% 이상은 되면서 나머지는 자연녹지 또는 생산관리 둘 중에 하나야 되고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에서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했을 때 이제 입안권자는 제한한 사람에게 반영 여부를 제한받은 대로 45일 내에 통보를 했고 비용 부담 관련해서는 이 반영할 때 그 계획비용, 입안과 결정에 따른 계획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렇게까지 돼 있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결정권자에 서류 보내면 결정권자는 원칙의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안과 비교해 보시면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대도시장까지는 본인이 입안 결정 혼자 다 하는 것이고 보통의 시장원수가 입안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시장원수 작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시장원수가 입안한 것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지구 단위에 관련된 것만 시장원수가 결정한다 그랬고 훨씬 센 장관이 하는 경우는 국장이 하는 경우요. 국장이 입안한 건 국장이, 가장 넓은 개발장구역은 국장이, 그리고 시가조정구역 중에서는 국가가 연계가 필요한 시가조정구역만 국장이라고 했고 해양서부장관이 하는 것은 넓은 것 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것만 해양서부장관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뭐 심의에서 공동심의까지 얘기한다라면 지구 단위에 관련된 것만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사항이라고 했고 경미한 거 뭐 기밀을 요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여기선 존재해요. 관리계획에서는. 그러나서 이제 결정고시 열람 이렇게 했을 때 효력 발생시기가 여기만 있는데 결정 고시됐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지형등을 고시해야 지형등을 고시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기득권자 보호도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들어섰을 때 옛날 기준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자가 공사에 착수를 해야 착수한 자는 새로운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도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지자는 관리계획이 들어섰다 그러면은 그냥은 안 되고 3월 내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요 얘기. 자 이제 용도지역지구 구역 중에서 용도지역의 분류까지 했는데 용도지역끼리는 서로 중복지정이 안 되고 나머지 지구 구역 서로 간엔 다 중복지정이 된다라고 요걸 하고 나서 자 우리 용도지역 분류다 그러면 도간농자 자 우리 도시지역이 주상목으로 나눠지고 관리지역이 보생계로 나눠지는 이게 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상목록이 0에 따라 세분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주로 도시지역이 인구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 등이라면 이 중에서 주상목록 나눠지는 건 그 말 그대로고요. 주거지역이 나눠지기를 전일준인데 전용이라면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인데 일종 이종 나눠지는 것은 각각 단독이냐 공동의 중심이냐에 따라서 일반이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이 목적인데 1, 2, 3종 나눠지는 것은 저층, 중층, 중고층 각각 저층이 4층이 하지 않는 게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라면 주거기능 위주로 하되 상업업무기는 보완이 필요한 것이 준주거고 상업지역이 중일근유잖아요. 중심, 도심, 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는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는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유통, 도시현적과 유통기능 증진.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전일준인데 전용공업이 중화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일반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중공업은 경공업이다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는 보완이 필요한 녹지가 보존할 땅인데 보생자 아닙니까? 순수보존 보존녹지 농업적 생산적 개발을 유보한다 생산녹지 불가평이고 제한적인 개발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자연녹지 이렇게 했던 거 관리지역이 보생계예요.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에 생산관리라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에 계획관리라면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 등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계획관리라고 합니다.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에 대해서 농림업진흥을 위해서 자연환경 보전, 자연환경 해안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 상수원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에서 하는 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개 지역 분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도시지역 중에 주상목록 0에 따라 세분된 주상목록을 다시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살짝 있었고요. 지역의 그 지정 특례까지 했습니다. 우리 도시군관리기 세울 필요 없이 지정 특례가 인정된다는 건데 먼저 매립지냐 아니냐부터 따져서 만약에 공유수면 매립지가 나왔다면 바다를 매립해서 매립지가 나왔다면 그 매립지의 매립 목적이랑 이웃학로 용도적인 내용과 비교해서 둘의 내용이 같으면은 특례가 인정돼요. 특례가 인정된다는 얘기는 관리기 세울 필요 없이 그 매립지는 매립 중고인관리부터 이웃학로 용도지로 지정된 것으로만 보지 고시는 새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둘의 내용이 다르다 아니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면 전체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특례가 인정 안 돼서 매립지는 관리기의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매립지가 아닌 다른 땅인데 다른 범주로 지정된 땅 같은 경우에는 결정 고시까지 다 된 것으로 봅니다만 그중에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게 5가지가 있어요. 관리기 세울 필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항만법은 항만구역이든 어촌항법은 어항구역이든 이것이 둘 다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일 때 도시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이 결합을 한 범위는 산업단지 중에서 제일 작은 농업단지 빼고 나머지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지가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택지개발 촉진법은 택지개발지구 도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상하시면 됩니다. 전원개발 촉진법에 한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발전소 설치하는 큰 개발이니까 그런데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중에서는 수력발전소 상간벽지에 설치하니까 송변소 설비는 간단한 것이라 요것은 제외된다. 도시로 의제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관리지역에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관리지역에 있는 땅 중에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는 순간에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의제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에 산지고산 보존산지로 지정고시가 되면 이것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둘 중에 하나로 의제된다는 것까지 정확히 구별해 보시고 이렇게 지정됐을 때 이제 그 구역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은 과거 지정되기 전의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것도 만약에 사업의 완료로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가 됐다면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거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